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시사하자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이 왔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치솟았고 유가는 국채금리 급등세로 증시 등 위험자산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국채금리 움직임, 파월 의장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상원 증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8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답변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누누이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고 물류가 마비되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런 분석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까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이날 한때 1.567%까지 상승했으며 1.54%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향 안정됐던 국채금리가 3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자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국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백악관은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임시지출 예산안 처리는 연방정부 셧다운 개시를 몇 시간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상원은 오후 1시 30분께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도 2시간 정도 지나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1 회계연도가 9월이 마지막 날인 이날 끝나지만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터라 10월 1일 셧다운에 들어갈 위기였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공무원 등 정부에 고용된 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부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국가경제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안정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의회도 2022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습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만 예산 문제를 둘러싼 의회 내 복잡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8일쯤 사상 초유의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8일 상원은행의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10월 18일쯤이면 부채 한도 초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이 사실상 종료될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 증액이 없으면 미국이 사상 처음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10월 18일 국가 부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옐런 장관이 구체적인 국가 부도 가능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옐런 장관은 국가 디폴트가 미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용을 훼손하고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경제에 재앙적인 사건을 피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부도가 날 경우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금융 아마겟돈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최대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결렬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옐런 장관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이날 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은행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면서 정책 기반자들이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 한도는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려고 의회가 마치 마이너스 통장 혹은 신용카드처럼 한도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 의회는 지난 2019년 22조 300억 달러의 채무 한도가 올해 7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연장했습니다.
8월 1일 한도가 다시 부활하는데 이미 재무부의 부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불어나며 28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나 있던 상황입니다. 채권 발행을 못하니 7월 말부터는 남은 현금 등으로 정부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옐런 장관의 이러한 예고는 상원이 하루 전 부채 한도 증액과 임시예산 통합안 처리에 대한 절차 투표를 찬성 48대 반대 50으로 사실상 부결 처리한 후 나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한국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액이 80조 원을 넘길 정도로 투자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 중 플러스 수익률은 네이버 한 곳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 성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추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7.5%였습니다. 개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플러스였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지난달 28일까지의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70조 1천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순매수액을 합친 것보다 순매수 규모가 더 컸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 순매수액도 1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들의 투자는 삼성전자에 집중돼 37조 4천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체 순매수액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추정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8만 1,000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1월 11일에는 장중 96,800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제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는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72,700원까지 하락했고 동월 28일에도 주가는 76,3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MIT 대학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45세 이상의 한 가정의 가장들이 주식에 손해보는 이유가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장들, 특히 남자들이 패닉 셀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남성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와 내 능력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급락이나 폭락할 경우 이를 빨리 해결하려고 전체를 셀아웃하거나 솔드아웃하며 스스로 패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즉 45세 이상의 가장들은 이런 위기를 못 버티고 그냥 다 팔아버려 손실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력 대란과 헝다 사태, 미국의 국가부도 위기까지 맞물려 세계의 경제 중심국들의 악재들이 계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도록 빨리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지훈TV였습니다.